줄거리. 내 나이 30. 나는 나답게 살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서름답게 살기를 바랐다. 챕터 1. 산적 같은 남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면 언젠가 반드시 인생 자체가 창피해질 날이 올 겁니다. 카페 안에서 산적 같은 외모를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중년 남성에게 외칩니다. 그 둘 사이에 벙쪄있는 여인이 한 명 있네요. 그녀의 이름은 김지혜.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유 팀장의 심부름으로 박 교수를 만나기 위해 잠시 나왔는데 그녀를 만나러 온 박 교수 앞을 한 남성이 가로막았습니다. 정말이지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어찌되었든 그녀는 박 교수를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직원도 아닌 인턴이라 되도록 눈치껏 행동하길 바라는 시선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매일매일이 내키질 않습니다. 불만이 많죠. 그렇게 뜨거운 불금에 맥주 한 캔으로 다음 주 출근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은 늘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평범한 이름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대학을 나오고 오늘날의 평범한 청춘들처럼 당연한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인생에 특별하다고 할 사건도 없어서 지금 이 시기도 그녀에게는 평범하게 심지어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범한 그녀에게 반항이라도 할 수 있는 소설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떻게 그녀의 인생 스토리가 변하기 시작할까요? 다행히도 이건 소설이기에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때는 그녀가 다니는 DM 아카데미에서 인턴 채용이 끝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인턴으로 남자가 뽑혔다는데 뭔가 좀 기대가 되겠죠. 사무실에 들어서 마주친 그 사람. 하필이면 그 인턴이 카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카푼싸의 주인공, 그 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규호. 꽤 힘이 센 장사이죠. 인턴들이 해야 하는 강의실 뒷정리를 수준급으로 하고요. 유 팀장과 김 부장의 귓구멍에 꿀바른 애교를 주입하는 전형적인 사회인입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뻔한 이 인물이 김지혜의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냐고요. 그가 앞으로 재밌는 제안을 가득하게 될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챕터 2. 우쿨렐레. 그와 김지혜의 스토리는 아카데미 내에서 시작됩니다. DM 아카데미 인턴들은 강의 하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강좌 비용은 그들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기적의 논리죠. 인턴도 하면서 공부도 하라는 회사의 배려겠죠. 공석도 채워주고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규혁 씨가 강의에 대해 김지혜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강의 내에 있는 우쿨렐레를 수강해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그의 손에 이끌려 팔자에도 없던 우쿨렐레를 손에 얹게 됩니다. 우쿨렐레를 통해 새로운 인생과 인연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씨라고 말했으면 좋겠죠. 애석하게도 평이한 흐름을 타고 이야기는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웠는지 50대 아저씨 한 분이 술자리를 주선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규옥씨랑 쓸쓸한 하루를 보내기 싫은 회원분 한 분이 동참하게 되었네요. 물론 우리 지혜씨도 끝까지 내빼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이 모임에 발을 쏙 넣어봅니다. 유난히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던 한 남성의 이름은 무인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그리 많은지 술자리 대부분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행을 따라온 나머지 한 남성은 중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신세 한탄 중에 가족 얘기가 대부분인 걸 보니 그는 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관심을 못 받거나. 잠시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정확히는 지혜의 필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식기로 인해 잠에서 깬 지혜가 들은 단어는 전복이었습니다. 웬 전복? 개인사 이야기, 시시껄껄한 이야기만 오가다가 웬 갑자기 전복 이야기가 나올까요? 먹는 전복 말고 화제를 뒤집는 그 전복 말입니다. 당연 그 단어는 규옥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복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복 말고요. 세상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부당함에 대해 하나의 일침은 놓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런 가치의 전복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지혜에게 돌렸습니다. 지혜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성사한테 대들기라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찍히면 손해는 내가 다 볼 텐데요.
우리가 우쿨렐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잘난 김 부장 덕인데 전복을 말하기 전에 그분부터 균열시켜 보시죠. 규옥씨. 이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챕터 3. 서른의 반격. 방귀 좀 끼지 마. 트림할 때 입 좀 다물어. 머리는 화장실 가서 긁어. 이 가엾은 돼지니마. 제 말에 대한 대가는 제 자신이 치르는 법일까요? 출근 시간, 김 부장 책상에 놓여있는 쪽지 한 장은 사무실을 소리 없는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소 김 부장이 신뢰가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혜 또한 이런 행동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깐깐한 유 팀장 역시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지혜가 그날 볼 수 있었던 것은 김 부장의 참담한 표정과 이규옥의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결국 지혜는 규옥을 대면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주변에 CCTV도 많은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걸리면 어쩌려고요? 뭐 이런 일로 CCTV까지야? 나는 대체 규옥씨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세상에. 내가 궁금해요? 아님 내가 하려는 일이? 우리 서로를 더 알자는 의미에서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할까요? 태연하게 맞받아치는 규옥. 지혜는 그의 말을 부정했지만 퇴근 후 어느새 그와 같이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소주 한 잔을 먼저 들이키고 규옥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망신 정도죠. 그냥 밖으로 크게 한번 소리 지른 것뿐인데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한 번쯤 되새겨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풍겨오는 묘한 알코올 향과 함께 그는 목소리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해도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행동한다고 바뀌나요? 핀잔을 주는 지혜. 저는요, 방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하는 일은 미미하고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우스움이 공기에 어떤 진폭을 줄 수는 있겠죠. 말을 마친 규옥은 맥주 한 잔을 넘겼습니다. 지혜는 규옥을 보며 끝없이 제자리를 걷는 것보다는 어느 방향이든 한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이 남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남자와 함께 무언가를, 전복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홍대의 한 놀이터. 지혜, 규옥, 그리고 무인과 남은의 손에는 페인트통이 들려 있습니다. 굴다리 안에 있는 그래피티 예술품에 낙서를 하려고 준비 중이죠. 글쎄 규옥의 말로는 거리의 예술, 그것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참된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깨는 연습? 뭐 이런 거요. 그게 권위랑 뭔 상관인데. 그래피티 자체가 권위에 대한 저항인데 여기 문구 좀 보세요. 문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술가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소중히 지켜주세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현대 예술가래요. 그런데 단지 그런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래피티의 의미는 다시 말하지만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정신을 짓밟고 유명하니까 건들지 말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또 아무도 그분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규옥의 말에 반문을 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혜와 규옥을 포함한 4명은 거리의 저항 정신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전복을 시작합니다. 소문에는 그들의 끝이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 사회에 있어 그리고 개개인에게 전복을 일으켜야 할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읽어봤으니까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복은 어떻게 실행될 것이고 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가져올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김지혜는 자신이 원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른다운 나를 원하는 세상에게 보내는 메시지, 서른의 반격이었습니다. 이 책은 꼭 서른을 위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서른의 반격.
이번 주 학교 끝나고 회사 끝나고 가사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시간 내서 엎드려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앉아서 봐도 되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읽을거리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